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예산안이 강행 처리될 때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아들 공천입니다. 아들 공천. 아들 공천 때문에 문희상 의장이 이렇게 무리수를 떴다는 비판이 이어나왔습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구호를 외칠 때 꼭 이것을 넣었습니다. 문희상 의장 아들 공천.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뜨거운 이슈로 전가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문희상 의장의 아들은 피하지 않겠다. 나 출마한다. 이렇게 한국일보와 통화해서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한국당에서는 512조짜리 공천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구 세습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때문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금 민주당 소속에서 국회의장이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무소속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민주당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자신의 아들 문석균 씨가 지금 그 지역구, 의정부 지역구의 이 간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석균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세습 논란은 내가 안고 가야 할 부분으로 피하지 않겠다. 당내 경선에 나서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문석균 의정부 갑 상임 부위원장 48세입니다. 이 의혹과 함께 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진 셈입니다. 오히려 인지도만 높여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이 문제는 여의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아버지 문 의장의 지역구를 그대로 물려받는 세습 배지를 따겠다는 선언으로 512조짜리 본 공천이 실제 이루어질지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512조는 바로 내년 예산안 액수의 크기입니다. 자, 아들 석균 씨는 의정부에서 서점을 운영해 오다가 지난해 12월 민주당 의정부 갑 상임 부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자,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통합의 정치와 의정부의 변화를 위해 내년 4.15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현재 예비후보 등록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희상 의원은 6선의 중진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관례에 따라 무소속으로 옮겼습니다. 국회의장이 다음 총선에는 불출마하는 관례에 따라 이 내년 총선 출마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는 문 의장이 공수처법 부의를 서두르는 것은 자신의 지역구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이미 지적해서 논란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런 논란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이나 다들 부인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안 통과를 계기로 이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사실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석균 씨, 문희상 의장의 아들 말처럼 정정당당하게 룰에 따라서 내가 공천 신청을 한다. 이걸 말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아버지의 후광을 입는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겁니다. 다만 문제는 여론입니다. 지금 이렇게 문희상 아들의 문제가 언론에 부각되면 민주당도 공천을 주기가 사실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부의하고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자 아들한테 배지를 달게 해주기 위한 세습 배지를 위한 것이라고 드러날 경우 민주당은 큰 선거에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이 지켜보겠다고 한 겁니다. 자,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 부위원장, 아버지는 내가 정치를 하는 것을 만류했다.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치인의 길을 선택한 것은 나의 결정이다. 변호사 아버지를 둔 아들이 변호사가 됐다고 의사들이 의사가 됐다고 해서 세습이라고 비판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변호사 아들이 변호사가 되는 것은 본인이 시험을 쳐서 그냥 되는 것이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진학이 쉽습니까? 그렇지만 정치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국회에는
문희상 의장 아들 말고도 이미 아버지 후광을 입어서 배지를 단 의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들 본인 힘으로 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아버지의 힘이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노웅래 의원, 마포, 그 유명한 아버지 힘으로 된 것, 힘을 많이 입은 것 아닙니까? 그 외에도 많은 의원들입니다. 한국당에도 있습니다. 김세현 의원, 김진재 의원의 후광을 입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야 막론하고 정치인의 아들이, 국회의원의 아들이 그 지역구에서 배지를 단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하고 이번 예산안 통과 등을 통해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아들한테 배지를 주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은 조금 결은 다릅니다. 물론 법대로 하면 문희상 의장도 억울한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는 것은 다 떠나서 문희상 의장의 아들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현실 정치라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다면 오해받을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한국당 박영찬 대변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으면서까지 민주당 편을 들었던 국회의장, 국민 앞에 창피했던지 화장실에서 몰래 의사봉을 넘긴 국회의장으로 민주당은 그의 노고를 결코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문 의장이 새 예산안을 기습상정에 통과시킨 것이 아들의 공천을 바라고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의사봉을 주승용 국회 부의장, 바른미래당 소속 부의장에게 넘긴 것, 화장실이었다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설령 공천을 받더라도 내년 선거에서 문희상 아들이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심입니다. 현실 정치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문희상 의장은 의정부 갑에서 6선을 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뿌리가 깊을 겁니다. 조직도 있고 상당히 셀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아들이 공천을 그대로 받는다면 논란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문희상의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공을 들인 다른 경쟁자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문제 앞으로 상당히 민주당에게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자, 문희상 의장, 육선, 포청천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동안 그런 대로 정치적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국회의장 때 지금 그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산안 부수법안을 통과시키지도 않고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에 근거도 없는 돈들이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무효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판단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저지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말 아들 때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희상 의장, 그 전에 다른 칼 대한항공과의 관계 때문에 비판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천안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구설수에 자꾸 오르다 보면 결국 문희상 의장이 꿈꾸는 아들의 건배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